수장인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의 혐의를 벗게 했던 하수관거 용역이 상당 부분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독감을 호소하는 학생이 급증하면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입니다.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까지 하야와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도민들의 저항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야권도 서명운동과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종휴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시국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정신에 따라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민항쟁 대열에 선 도민들을 존경한다며 들불처럼 번지는 국민의 요구는 대통령직에 대한 준엄한 사약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요원의 불길처럼 커지고 있는 국민의 요구가 대통령직에 대한 준엄한 사약임을 알아야 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 하며 국회는 헌법에 따라 탄핵 소추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매일 촛불 집회가 열리는 풍남문 광장에 천막을 쳤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이어졌으며 시민발언대에서는 당직자와 시민들이 나서 현 시국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했다고 하는 측면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고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시군 지역위원회별로 출퇴근 시간 1인 시위에 나섰으며 주말로 예정된 전북 지역 결의대회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함성이 박근혜 정부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은 박근혜 정부가 퇴진할 때까지 힘을 모아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대통령과 현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와 행정 등 기성 제도권으로 퇴진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도내 산업 지형에도 적잖은 파장이 우려됩니다. 자동차 부품과 농축산업의 타격은 물론 중국 수출에까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은 재정 확대와 보호무역 강화입니다. 특히 보호무역에 따라 관세, 비관세 장벽이 높아질 경우 대미 수출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전북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10%가 넘습니다. 수출액이 1%만 줄어도 당장 자동차, 부품과 석유화학 분야에서 580여 명이 실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기 때문에 그런 협상 조건이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이제 타격이 많이 받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한미 FTA 재협상이 이루어지면 미국산 쌀이나 쇠고기의 수입 물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전북의 농축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미국 농축산물 수입이 1% 늘면 도내 생산량은 0.002%가 줄고 이와 연동해 일자리도 160여 명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도 걱정입니다. 미국 요구로 유한화 가치가 절상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고 자연스레 우리의 중간재 수출도 감소할 수밖에 없어 관련 산업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임대형 민간 투자인 군산 하수관거 BTL 사업에 조작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불법 시공을 감추기 위해 도면까지 허위로 만들었다는 건데 군산시의 책임론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강동엽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경찰은 군산 하수관거 BTL 사업을 조사했던 용역업체 대표 등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혐의는 사문서 위변조, 다시 말해 시가 발주한 용역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겁니다. 당시 용역은 논란의 부실공사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군산시가 2억여 원을 들인 조사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이는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문동신 시장의 비판을 잠재우고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주요 자료가 됐습니다. 우선 현장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진행된 군산 나운동입니다. 용역업체가 제작성한 준공도면에는 기존 하수관거 대신 빗물을 모으는 우수관거가 새롭게 1.1km에 매설됐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공사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고 확인된 허위 공사 구간만 1.4km가량에 이릅니다. 또 지난 2011년 도면에 16번째로 나온 나운동의 한 우수관거 평면도가 제작성된 준공도면에서는 종전과 달리 7번째에 배치돼 있습니다. 이처럼 수십 장의 공사 도면을 축소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준공도면과 제작성 도면의 평면도가 한눈에 봐도 전혀 다를 정도로 임의대로 바꾼 것도 여러 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역은 불법 사기 시공을 덮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향후 검찰과 경찰 수사는 허위 부실 용역의 배경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용역이 군산시의 비호와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문제의 용역을 관리 감독한 데다 그동안 갖가지 부실공사 의혹을 전면 부인해온 곳입니다. 특히 당시 용역 결과를 근거로 의혹을 일축했었던 문동신 시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문 시장은 지난해 시정 질문에서 용역에 문제가 있다면 재조사하자는 입장을 내놓기도 해 이행 여부도 주목됩니다. 용역이 시공사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도면을 주는데 그 도면을 가지고 현장 조사를 했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만일 그런 사실이 있으면 저거 해야지, 바꿔야죠. 당시 용역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에는 부실공사의 실체와 배후를 제대로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누가 이것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한 건지 또 이걸 통해서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 건지를 좀 철저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군산 하수관거 BTL 사업. 검찰과 경찰의 칼끝이 어디를 향하게 될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내일부터는 수은주가 다시 뚝 떨어진다는데 변덕스러운 날씨에 요즘 독감이 유행입니다. 특히 청소년 독감 환자가 늘면서 수능을 앞둔 학교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시내 한 중학교. 이달 들어서 독감에 걸린 학생이 24명에 이릅니다. 8명이 입원했고 16명은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열이 없더라도 감기 증상이 있는 친구들은 보건실을 방문해서 꼭 확인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완치되긴 했지만 학교 측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는 지금까지 67명의 독감 환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28명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전주 지역 초중 고교에서만 독감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학생은 수백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앞두고 도교육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수능 전날이나 아침에 긴급하게 발생한 환자들을 위해서 각 시험장 학교에 별실 시험실을 마련하도록 철저하게 안내했습니다. 독감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교실을 자주 환기시키고 증상이 의심되는 학생은 곧바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증상이 보이게 되면 바로 병원에 의뢰를 해서 진료를 받게 하고 확진이 되면 일단은 가정에서나 병원 입원 등으로 치료를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고등학교까지 독감이 번지고 있어서 특히 수험생들의 개인 위생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는 모든 수험생이 4교시 한국사 영역의 시험을 반드시 치러야 하고 시험 당일에 수험표와 신분증을 잊지 않고 지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거나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숙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도내 가계대출 잔액은 21조 621억 원으로 한 달 사이 2,44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10조 1천억 원을 넘어 48%를 차지했고 기관별로는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 예금은행보다 10%포인트가 더 많았습니다. 68년 만에 가장 크고 밝은 슈퍼문이 뜨는 오늘부터 사흘간 도내 해안가에서도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늘 오후 3시를 전후로 군산 앞바다의 해수위가 평소보다 1.2m가량 오르며 해안가 주차장 등에 바닷물이 들어찼지만 피해는 없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은 해수면이 오늘보다 13cm, 모레는 25cm가량 더 높아지고 바람도 강하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인근 충남의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4년 1월 고창 독림저수지의 한 농가에서 AI가 발생한 뒤 1년간 정읍 김제 등지로 전염되며 1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냈었습니다. 전주와 남원, 여수, 순천 등 7개 시군 단체장들이 전라선권 KTX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오는 16일 세종청사에서 전라선 KTX 증편과 수서발 고속철 전라선 운행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합니다. 이들은 전주 한옥마을과 순천만 등을 찾는 관광객이 연 2,800만 명에 이르지만 정부가 철도 정책에서 전라선을 소외시켰다고 반발했습니다. 최근 경상남도의 지리산 다목적댐 추진에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이 건설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지리산 다목적댐이 건설되면 안개 서리가 늘고 일조 시간이 줄어 생태계 변화 등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경상남도의 건설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지의 원료인 닭나무 재배단지가 조성됩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닭섬유의 80%가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인동에 10,000제곱미터 규모의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임실과 완주 소양에도 위탁 재배를 추진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계속된 도내 주력산업의 위기에도 지난해 6월 전북 수출 부진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1년 반 가까이 경제 위기에 대한 별다른 진단이나 분석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도 산하기관인 전북연구원 역시 그동안 경기 침체에도 관련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고 무역협회는 경기 침체의 파장을 희석하는 자료 발간에 그치는 등 경제 위기 대책과 해법 제시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김현철 의원은 지난 4월 농촌관광지원센터가 출범했지만 관련 청사진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센터장이 바뀌는 등 전문성 부족과 예산 낭비를 지적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거점마을 조성 사업은 시군별로 선정한 마을 한 곳에 3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입부터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항 1, 2부두의 기능 전환이 당분간 미뤄질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군산항 1부두는 해경 소형선 부두로 2부두는 소형 예인선 부두로 바꾼다고 밝혔지만 화주와 하역사가 반발하자 기능 전환은 관련 용역 이후로 미뤘습니다. 해수부는 현재 곡물과 고철의 하역 기능을 하는 1, 2부두의 기능을 5, 7부두로 옮길 계획입니다. 국토관리사무소가 내일부터 3월 중순까지 넉 달 동안 폭설 비상근무에 돌입합니다. 남원 국토관리사무소는 겨울철 차량 사고에 대비해 소금과 염화칼슘 같은 제설 자재 8,000톤을 확보하고 제설 장비 31대도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사가 심한 고갯길 5곳에는 소금물 분사시설을 설치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